명태균이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안 갖고 있다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당 네.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제 민주당이 근데 약간 또 밑간 맛보기 식으로 네네. 지인이랑 대화를 또 지인이랑 공개했죠. 대화를 했다는 게 이제 했잖아요. 요게 이제 민주당의 냄새를 풍기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요것만 있는 줄 아니? 더 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네네. 이걸 지금 명태균 본인이 네. 지금 국민 상대로 민주당 사기치고 앉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그 민주당이 공개한 게 또 그겁니다. 지난번에 공개했었죠. 그렇죠. 네. 명태균과 지인에 대한데 요거는 이제 6월 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취임 이후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명태균은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여사가 전화기가 3대다. 비밀 전화가 따로 있다. 네. 근데 요걸 왜 공개했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네. 성남시장 시절에 네. 괴전화를 워낙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거 모르세요? 괴전화. 괴전화 아주 그 유명한 건데. 전화기 한 4대만 이렇게 바꾸고. 아니 무슨 시장님이 무슨 국정원 직원인가요? 무슨 도대체 이건데 네네네. 성남시장 시절에 휴대전화 기기나 번호 변경 지나치게 잦고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에 2010년부터 2018년인데 네네. 휴대전화기를 6대를 썼어요. 그다음에 특히 2011년 12월부터 2014년 2월 한 3년 동안에는 기존 휴대전화번호 외에 번호가 각각 다른 휴대전화 2개도 동시에 사용해서 3개를 동시에 2년 네네. 2개월간 썼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만 그러냐? 그 측근들 정진상 네네. 이 사람도 2010년부터 8년간 휴대전화 번호가 5개나 돼. 번호만 5개야.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진상 그리고 번호 바꿀 때마다 전화기도 바꿔갖고 총 7대를 바꿨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2개 번호인데 그걸 쌍폰을 2개씩 지급받아 썼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분들이 이렇게 반미인데 네네네. 전화기는 또 미제 다 아이폰으로. 되게 좋아해. 그리고 배소연 씨도 배소연 낙권인데 씨. 네. 이분은요 5년 동안 9대를 썼어요. 위에 이 와. 오빠들보다 훨씬 세. 같은 전화기를 7개월마다 바꿨고요. 바꿔가며 사용한 번호도 4개고 네네네. 같은 번호인데 한 달 만에 기계를 2번 바꾼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측근이고 반대로 그때 같이 네네. 이재명 시장을 모셨지만 그냥 순수한 성남시 공무원. 그렇죠. 늘공이라고 그러죠. 늘공. 늘 공무원인 분들. 이분들은 12개월에서 이제 26개월, 1년 한동안에 딱 한 대씩만. 그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걸 바꾼 다음에 네. 도대체 이건 그 폰 어디로 갔나? 그것도 좀 다 없어요. 그 실제 성남시에 남은 거 한 대밖에 없다는 거.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죠. 네. 여러분은 압수수색하면 뭐가 버려라. 문제 생기면 무조건 이 폰부터 처리하라. 이 폰이 여러분 그 자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김건희 여사나 문재인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네네. 이런 점에서 너무 아쉬워요. 지금 보세요. 그 이재명 이 사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폰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그야말로 있어요. 보안과 각종 지금 숨기는 걸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옛날 민간인 시절에 쓰던 폰을 그대로 써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그냥 이른바 개나 소나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리고 여사가 또 그 중에서 말 잘하는데 아주 야바이꾼 같은 사람들의 속아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 녹취하고 문자 다 따고 그러다가 지금 와서 또 민주당하고 거래를 했는지 뭘 했는지 지금 막 가서 민주당 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짜기하고 편집해가지고 막 그냥 터뜨리고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소프트 타겟 호구가 된 거야. 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건데 네. 일단 이번에 명태균 씨의 그 발언을 보면 제가 좀 의아하다고 할까요? 좀 네. 눈에 띄었던 부분이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녹취가 없다. 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말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 좀 뉘앙스가 네. 민주당은 없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 김건희 여사의 녹취는 갖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100%라고 봐야죠. 왜냐면 이분은요. 저하고 이렇게 우리 성재준 진행자가 그냥 사적인 대화할 때도 이분은 켜놔요. 제가 만약 명태균이면 켜놔요. 습관적으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야, 그러면은 이게 별명 녹태균 같아, 녹태균. 녹취균. 뭐 녹취균 같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민주당이 녹취를 갖고 있다면 벌써부터 이거를 뭐 이렇게 조금씩 간보지는 않고 거의 15일 날 이거를 빵 하고 터뜨릴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 정교하게 기획한다면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입수하는지 좀 봐야 돼요.
이 원래 정치인들이란 건 일단 갖고 있으면 무조건 터뜨리고 싶어요. 근질근질해서 그렇죠. 마치 재채기 같은 거 그냥 어떻게 참아보다가 나와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자극적인 게 있다. 네네. 오늘 내일도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 자극적이 그러면 있다면. 이제 사람이 참다 그런데 기자들이 계속 지금 입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온 이제 게 아니야. 막 이제 그러면서 뭐 나한테 줘, 내가 크게 써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명태균 씨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분도 지금 사실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게 하도 본인이 여기저기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면서 켜가지고 내 걸 누가 녹음했는지 지금 몰라. 그게 제일 문제야 지금 보니까. 지금 자기는 그냥 옛날에 내가 틀기만 했는데 아니 저게 네네. 어떻게 나왔지? 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야 그때 내가 그냥 잠깐 들어보라 그랬더니 그 녀석이 이걸 녹음을 했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운전기사가 했는지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놀랐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분도 본인이 카운트 안 되네. 이분도 여기 이제 이런 게 엄청난 자산인데 이 네네. 자산이란 건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내가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저작권 이것도 저작권 그러니까 지금 저작권 로얄티도 없이 내가 보니까 그 기사는 지금 보니까 저작권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내고 저런 식으로 막 내 어떤 지금 나의 의사나 나의 네네. 기획과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야 진짜 우리 투어네. 이구동성 바로 마구잡이가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확신을 갖고 지금 명태균 씨는 민주당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그건 있는 무슨 거죠? 얘기냐? 네. 일단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니네들이 뭐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거는 내 의사로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다. 과거에 내가 그냥 아무 딴 뜻 없이 그냥 누구한테 음. 들려줬는데 그놈이 녹음해가지고 그놈이 지금 다른 의도에서 지금 그리고 그 맥락을 상당히 다 거두절미하고 니들한테 줬으니까 이른바 정본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약간 그러면 이제 뭔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왜 또 이제 이게 지금 검찰 기소가 이제 그렇죠. 불가피하다면은 네. 이제부터는 오히려 검찰하고 잘 얘기해서 최대한 이제 좀 형량을 낮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잘못하면 말이죠. 네네. 막 이렇게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막 유포한 행위 네네. 이것도 기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확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 그래서 민주당이 안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거는- 보장은 아니다라는. 그럼요, 그건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나의 네네.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내 목소리는 들어갔지만 저작권법이 그리고 어긴.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제 또 텔레그램 메시지가 또 이제 공개가 돼서 네. 이준석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준석이 갑자기 뜬금포로 한동훈을 또 저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한동훈은 원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일단 저 이준석 대표는 네. 명태균에 관한하는 입을 다물고 할 있어야 말이 된다.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 명태균이라는 자가 네네. 이 국민의힘 개최총에서 인연을 맺은 첫 단추 같은 사람 그런 것이 이준석이죠. 김종인 이준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을 이제 매개로 해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오세훈을 밀려고 하는 시점에서 네네. 오세훈과 관련된 굉장히 오세훈이 이길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오세훈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했을지도 모르죠. 음. 뭐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처음에 엄청나게 안철수한테 뒤졌던 오세훈이 나중에 그야말로 경선도 이기고 네네. 본선도 이겨갖고 네. 박원순 10년 세도를 끝장내는 그렇죠. 엄청난 쾌거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그리고 오세훈보다 더 뜬 사람이 김종인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보다 안철수가 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 당시 중진이라는 김무성, 네네. 이재호,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다 안철수 그냥 밀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김종인이 원래 국민의힘 별로 좋아하는 분도 아닌데 네. 갑자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본인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배알도 없냐?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야지. 왜 저렇게 정치 수준 불분명한 철수나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또 데리고 오는 거냐? 네네. 오세훈으로 해야 된다. 해갖고 갑자기 우리가 기자가 되게 놀란 거예요. 저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열혈 국민의힘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랬는데 그냥 계속 그냥 흔들림 없이 밀고 심지어 오세훈 후보가 그때 계속 안철수한테 뒤지니까 밤에 전화 걸어갖고 네네. 죄송한데 이제 못할 것 같다 그런 거니까 그때 아주 죽도록 깼다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무슨 정치를 하려 그래? 이러갖고 김종인이. 네, 너 정말 다섯 살, 너 오세 훈이 맞아? 너 오세 이래갖고 눈물 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갖고 결국은 어쨌든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렇죠.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종인 대표 그 다음날 찾아가서 네. 야, 정말 신묘한 신공이십니다. 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뒤지던 오세훈을 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 없이 어. 밀어서 서울시장까지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하더니 어. 다 나한테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지. 아. 다들 뜬구름지 않는 이상한 데이터나 갖고 있지만 나는 어.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한테 있었어. 추이를 보니까 그렇게 된 게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직접? 그럼요. 그럼 그 데이터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명태균의 그런 데이터였던 거예요. 거네. 난 정말 그때 저는 와. 그게 굉장히 이분만의 정말 어. 대단한 통계와 데이터가 누군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명태균. 균의 거였다는 이 사실에서 제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어쨌든 그것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또 네네. 이것이 이준석 전당대회에서 어. 30대 네네. 그리고 나경원, 주호영 등 네네. 국민의힘에서 쟁쟁한 다선 거물들을 어. 완전히 빵선. 저 그때까지만 해도 빵선이죠, 네, 빵선이죠. 배지 경험이 없는 네, 마이너스 젊은이 4선이었죠. 그런 사람을 어. 지금 이제 마이너스 3선 됐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것도 대역전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때도 명태균의 그 명태균이 이제 다 여론조사가. 거기에 관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김종인, 이준석이 깜빡 죽게 되고 이분들이 다시 이제 그 이후에 결국 이제 윤석열 캠프가 꾸려지니까 네. 거기도 당연히 명태균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거기다가 당연히 거기다가 그냥 엄청난 추천서가 어. 이준석, 김종인 다 해서 써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종인이랑 이준석은 적어도 명태균 이 이슈에 대해서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가 없을 그러니까 텐데요. 그래서 지금 그 맨 처음에서는 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불리한 거라면은 정말 돈을 주고라도 갖고 올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애초에 맨 처음에 이제 이거를 김영선 의원이 칠불사에서 이거 까자 했는데 네네.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오히려 실드 쳐줬잖아요. 자기가 어. 보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공천 관여했다고 보기엔 너무 약하다. 그렇죠. 갑자기 본인이 뜬금없이 그랬잖아요. 쉴드를 그러니까, 쳤었죠. 그렇죠. 어. 그 칠불사 깊은 밤에 과연 무슨 얘기가 오갔길래 깊은 밤에 정말 끝까지 가서 평소에 나무 이준석과 심고. 달리 어. 갑자기 김 여사 윤 대통령 쉴드 치면서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김 여사나 윤 대통령보다도 더 먼저 더 깊이 인연을 맺은 게 이준석인 김종인 거죠. 이준석. 야, 그래서 이제 와서 이준석이가 무슨 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을 직격한다라 그래서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개혁신당의 네, 지금 네.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여론에. 그럼요. 네.